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9일 오후인데요. 이 영상은 언제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경각심을 일깨우며 야권에다가, 즉 국힘 내부에다가 경고의 말을 안동에 들어가서 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준석이가 이대로면 내년 대선은 진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내년 대선에 우리가 압승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방송을 해드리죠. 방송에 앞서서 고고TV가 너무 힘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가지고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욕이나 많이 얻어먹고 강성우파, 자유우파를 따라다니시는 분들한테 욕이나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 일당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일당은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시간당 만 원이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한 달 총 수입을 해봐야 이 유튜브 방송으로 1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언저리니 솔직히 힘이 나지 않습니다. 혼자 소리 꽥꽥 치면서 이 나쁜 머리로 고고TV같이 무식한 놈이 분석을 한다고 하고 정치 비평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심신이 힘이 들어요. 솔직히 집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하겠다 그러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쪽팔립니다. 쪽팔려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의무감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도 간혹가다 하루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를 내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니 몇만 원씩 아주 기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만 고고TV를 다음 총선 때까지, 22대 총선 때까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그때까지는 꾸준히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특히 요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시죠. 근데 대기업 다니거나 그 민노총 그놈들이나 전문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크게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고고TV가 양심을 쏘이지 않고 그저 소신 있게 하는 방송이 강성우파의 자유우파 유튜버들 같이 별로 없어요. 고고TV 같이 소신 지켜서 사는 방송이. 어떻게든 정권을 뺏어와야 한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보수를 개혁하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개혁하고 중도와 탈진보층까지 일부는 우리가 포섭해야 한다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쪽팔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했었는데요. 자율구독 좀 내주시라. 그러면은 몇만 원씩 들어와요. 한 3일 정도 방송을 하면은. 근데 이런 방송도 안 하고 있으면, 야, 고고TV 저거 들어보니까 유튜브 하면 떼돈 번다던데 그러는데, 손해보는 방송이에요. 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해요. 제 시간이 곧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탁 말씀드리고, 그렇게 자율구독료와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후원을 꾸준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고고TV가 힘이 나고, 그 힘이 바탕에 돼서 계속 방송을 하며 문재인을 칠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내년 대선에 진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 여당의 5%쯤 질 것이다 하면서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는 이겼다.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간신히 3% 차이로 승리를 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으면 패한 선거였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모든 보수가 결집을 했고, 이명박의 중도층도 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어요. 왜? 문재인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문재인이라는 놈은 정치의 불명이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무지함으로, 그래도 박근혜가 낫다 하고 중도와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찍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5년을 보니까 무지, 무능, 불능이죠. 그죠? 그리고 비양심에다가, 비정의적에다가, 몰상식에다가, 그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그죠? 쩝쩝대고 있고, 자기만 살면 돼 하는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왜 진다 거치냐 하고 얘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준석이가 왜 말을 하느냐, 쟤네들은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결집을 할 것이다. 그렇죠? 또 박근혜 같은 그런 인물이 현재 국힘 내부엔 없다, 이런 소리죠. 그죠? 국민을 아우르고 그죠? 말 한마디가 탁탁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 국힘 내부엔 없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친여 또는 친야 국힘뿐이 없어요. 그걸 다 합해보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이 쟤네들이 55% 가지고 하고 친여 민주당 쪽이 55%를 가지고 하고 그죠? 뭐 이재명, 추미애, 이낙연, 뭐 박용진 뭐 까라 다 해서 55% 가지고 하고 이쪽에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다 까라 안철수까지 합해봐야 45%뿐이 안 나온다. 이런 결과예요. 응? 그래서 5%를 진다 하고 이준석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항상 내년 대선은 우리만 바뀐다면 항상 제가 그래요. 우리가 더 변화하면은 우리는 압승을 가져올 것이다. 왜? 민심은 문재인으로부터 거의 다 떠났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금 40%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저들이 민주당 문바들이나 명바들이 자기들의 집권 재연장을 위해서 문재인 지키기에 들어가서 결집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론조사가 여권, 야권 따져보면은 여권이 토탈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런데 국민들의 밑바닥 인심은 뭐죠?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문재인을 쫓아내야 한다가 그건 60%가 된다. 그런데 그 60%가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데 최소한 그걸 원하는데 국힘이 지금 네 분이 오고 윤석열의 팀과 이준석의 계획팀들이 맞받치면서 국힘이 내분을 하고 힘싸움에 들어가니까 질려버렸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하는 말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난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당내에도 일부 있지만 당외에 즉 자유우파 쓰레기 돈벌레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국힘을 해치고 나를 이준석을 해치고 김종인을 해치고 흠으로 때리려고 그러고 보수의 분열을 꾀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 하는 소리예요. 그 고성국을 중심으로 한 뭐 이봉주, 신의한수, 가세현, 정규재, 조갑재 다 보면은 말이에요. 항상 국힘이 진다 그랬어. 이긴다고 한 적이 없어 저놈이.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4.15 총선에 이길 수 있다 한 적이 있죠. 황교안이란 떨거지 들어가가지고 대세론을 몰고 갔어. 그렇죠. 근데 와장창 다 쳐버렸어. 그렇죠. 그런 패배가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100석 가진 경우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보수청이 그게 그놈들이가 황교안을 집어넣고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라는 100개라면 99개들이 황교안을 밀어가지고 망하게 했어. 안 그래도 보수 우파가 괴멸되고 중도층이 실증을 내는데 더 실증을 내게 하고 더 혐오스럽게 말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계획적인 이성까지도 국힘을 떠나게 한 게 그 쓰레기 돈벌리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황교안 체제에서 4.15 총선 때 세 장을 집어넣었다고. 그걸 싸우는 과정이 김영호였고 김세연이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4.7 보선에서는 진다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그죠? 근데 압승을 해버리잖아요. 6.11 전당대회도 나경원 대선이다. 이준석은 절대 당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또 그랬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압승을 하잖아요. 내년 대선 때도 저놈은 못 이긴다. 이준석을 쫓아내야 한다. 이준석의 리스크다. 이준석이 팽을 시켜야 한다.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방송하죠. 유승민과 이준석과 김종인은 내각제로 가거나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민주당의 간자다. 이렇게 방송하죠. 저 쓰레기들이. 그죠? 다 가짜예요 그게. 왜 우리가 이기느냐? 이준석이가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응?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밖에서 공격하는 거, 국힘은 내분을 흔들고 국힘을 분열시키는 거는 그래도 그런데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이가 움직이고 있고 그 지령을 받아서 국힘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같이 동맹을 관계를 간다는 거죠. 거기 출연하는 분들 보세요. 우파 유튜브 출연하는 애들 보시라고. 그 지금 유튜브 하는 애들 심지어 홍준표, 윤희수, 그 다음 정똑임, 정옥임 이런 애들 다 거기 들어가서 발붙이고 말이야 서로가 구독자 증가, 구독자 늘리기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디 가는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갖고 있는데 당대표니까 말을 안 해요. 걔네들이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부정했다고. 고고TV도 부정선거 부정했어요. 제일 먼저 고고TV가 부정선거를 부정한 유튜버예요. 당시 9만 9천 명까지 가다가 4.15 총선 전에 부정선거를 부정하니까 한 2만 5천 명이 빠지더라고요.
그거 다 소용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말하는 것은 영남권은 물론이고 충청 강원권도 옛날만큼 지지율이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5%씩 정도 빠지고 있고 과거보다 박근혜 대통령 그 2012년 대선 때보다 경북 문경이란다. 내가 문경 출신이거든. 경북 TK에서도 빠지고 있다. 그 이재명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래가지고는 진다. 대선에서 현재 같은 표 분할 구도로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경각심을 남기고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새 정치를 해야 되고 국힘은 이기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전략을 바꿔서 2030의 표를 얻어야 이길 수 있고 젊은 세대는 누구 뒤에 숨거나 저는 정치를 싫어하고 미국도 그런 조류를 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이미 지난 서울 보선에서 2030의 전략을 바꿨더니 2030층에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해서 승리를 했었다. 압승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불만에 쌓여있는 국민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그 불만이 본물이 터질 듯 하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계속 요새 방송하는 게 뭐죠? 60대를 잘 보시라. 60대를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를 잘 보시라. 중후반까지를. 그들이 저번에 4.7 보선에서 4.15 총선 때 국힘을 갖다가 버릇을 고쳐주려고 민주당으로 몰표를 줬더니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더라. 50대 60대들이. 그들이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대부분 국힘을 지지로 돌아섰는데 4.7 보선에 보시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는데 국힘이 계획을 하면 된다. 무대뽀로 미는 사람이 없으면 된다 하는 거고 2030들은 그 얼치기 평론가나 그 칼럼 쓰는 애들이 말이죠. 내년 대선은 2030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힘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은 2030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과 미래를 잃어버렸으므로 절대 문재인 쪽을 찍을 리가 없다. 국힘에서 개차반을 치지 않는 한은 그들은 결국 국힘 쪽으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중도층도 일부가 그럴 것이고 자연 같은 경우도 일부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다.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지금 무대뽀로 대세를 몰고 나가는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 윤석열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은 지금 리모델링, 리빌딩을 해야지 대선 가서 본선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제대로 그 본선 가서 똑같은 말투나 똑같은 철학이고 인문학적인 인식을 갖다 드러냈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라도 지지하고 누구라도 비판해요. 고고티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지역별 또는 지역별로 주로 우리가 진다. 5% 정도가 다 과거 2012년보다 못하다 이러는데 지역별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단 우리가 조금 더 계획을 해야 되고 막가파식 무대포식 지지는 하면 안 된다. 왜? 그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2012년도에 또는 2008년도에 네거티브 공방, 검정 공방을 하면서 결국은 둘 다 감옥에 갔죠. 그렇죠? 그런 그걸 하고 나서도 박근혜가 최순실을 가용하는 바람에 스스로 감옥에 간 거야. 솔직히 그게 스스로 국정을 헌납해서 문재인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라. 국힘에서. 그래야 국힘의 승리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정치하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최재형 씨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두 분도 훌륭한 분이야. 근데 다른 당내 대선주하고 처절한 경쟁을 해야 돼요. 검증에서 네거티브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당내 경선에서는. 또 본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준석이한테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는 CEO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이준석이가 말해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CEO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선호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CEO 마인드, 경영 마인드. 나는 솔직히 이명박이가 너무 아까워 죽겠어. 아니 다써 그 사람 거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사명으로 갖고 있다. 어쩌라고? CEO 마운드들 경제적인 마인드들이 있고, 그죠? 국민과 즉시 소통이 가능하고 SNS,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즉시 접통이 가능하고 즉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옛날과 같은 공작과 공학 정치가 필요 없고 사실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CEO, 오히려 경영 마인드가 들어가야 된다. 솔직히 대기업 총수들이 하면 더 잘하지 대통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힘내십시오.